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고승이었던 무상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상이라고 할 때에는 없을무 서로상, 거기서는 이제 형상이라고 할 때, 상이 없다 할 때 그 무상선사입니다. 무상선사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 가운데 평생 처음 들어본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신라의 고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원효 의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효 의상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고승일 뿐입니다. 무상선사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고승이었습니다. 당나라에 가서 오조 홍인선사의 법맥을 이었고 달마 선사에 의해서 육조 해능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금실로 수를 놓은 가사까지 전수받았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선종의 10대 종파의 하나인 정중종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출신인 무상선사는 당나라 때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고승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왜 이런 위대한 우리 민족의 대선사, 대선각자가 계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무상스님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원광법사, 원효, 의상, 의천 이런 분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만 무상선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헌에 무상선사에 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무상이라는 호 두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문헌에는 무상선사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중국 문헌에는 무상선사라는 네 글자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무상선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컨대 그 불교 선사들의 계보를 다룬 문헌인 송나라 때 사문 도원이 편찬한 경덕 전등록 같은 데 보면 무상선사라는 그 이름은 나오는데 그 무상선사의 제자와 스승에 대해서는 기록을 상세히 해놓고 정작 무상선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상선사가 우리나라 기록에도 없고 중국 기록에도 안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알았느냐 하는 반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나라 때 편찬된 역대 법보기, 그러니까 역대 그 법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기 선종의 불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한 권으로,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반부는 인도의 부처님으로부터 그 달마에 이르기까지 28명의 조사들과 또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뒤에 6조 해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무상선사와 그 스승인 지선처적과 제자인 무주선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대 법보기의 기록에 따르면 무상선사는 신라의 왕자로서 신라에 있을 때 삭발을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상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 현종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중국 사천성 자주에 있는 덕순사, 큰 덕자, 순전할 순자, 덕순사라고 하는 그 절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스님인 처적선사를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처음에 처적선사를 찾아갔는데 처적선사가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상선사가 그때만 해도 이제 김화상이죠. 신라의 김씨 왕의 후손이니까 김화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구하는 정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스승에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적선사가 이 앞으로 법기가 될 만하다는 것을 알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법명을 내렸고, 여기서 이제 무상선사가 2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함께 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천성 천곡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험준한 산이 있는데, 여기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맹수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용맹정진을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는 밤중에 이제 그 호랑이가 찾아와 가지고 노려보니까 이 무상선사가 나가서 옷을 다 벗고 바위 위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더니 그냥 돌아갔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밤이면 와서 이 스님의 수행정진하는데 그 보초를 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봉두난발을 한 채로 생활을 하니까
한 번은 사냥꾼이 짐승인 줄 알고 활을 쏘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무상 스님이 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진을 했던가를 반영하는 일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고 도가 높아지자 그 스승은 달마로부터 육조에게 전해지고 또 그 자기가 물려받은 그 부처님의 가사를 이 무상 스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부처님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통을 이었다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선종의 최고의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때 중국에 10대 선종이 있는데 그 10대 선종의 하나인 정중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을 창종해 가지고 중국 선종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 법복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무상선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유실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원본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선종의 역사를 다룬 책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경덕전등록, 송나라 때 쓴 책입니다. 그 송나라 때 쓴 책이니까 당연히 당나라 때 있었던 이 역대 법복기라는 책을 참고했을 텐데 경덕전등록에는 무상선사에 관한 그 기록은 나오는데 그 제자들에 대해서만 썼고 정작 이 무상 스님에 대한 행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무상선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그 불교의 법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가사를 전해받은 분이 중국인이 아니고 이 신라의 무상선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 중국인의 자존심과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송나라 이후에 나온 그 선종의 역사를 다룬 책에 이 무상선사에 관한 기록이 아마 그 삭제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대 법복기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그 중국의 학자들이 그 사료적 가치를 놓고 평가를 절하하고 진위 논정을 벌이고 유서 취급하고 이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기 그 청나라 마렵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감숙성 돈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고굴이라고 하는 그곳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동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문물들이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장경동, 고대의 그런 불경을 비롯한 여러 경서를 보관한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필사본으로 된 역대 법복기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돈왕은 중국 감숙성 서부에 위치하는데 역사상에서 동양과 서양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교차점이고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그 지방 장관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곳의 특수한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문물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막고 굴이라 그래요. 동굴 굴자. 근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서기 36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건 1600~170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1227년 이제 서하국이라고 한 나라가 거기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 막고굴이 거기다 이제 문물을 보관하고 조성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문헌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온갖 그런 문물이 이 동굴에 보관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문헌은 17번 굴이라고 하는 17번 동굴 장경동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황 자료는 중국의 상고시대 그 자료는 홍산문화 지역 같은 데에 이제 그 유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의 중고시대의 역사문화, 중국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 나아가서는 세계 문명을 연구할 수 있는 진귀한 자료들이 여기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진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제 지금 전해지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작이나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황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1000년, 1500년 전에 붓으로 쓴 필사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가감이 더해지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굴된 책이야말로 그 후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과 이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역사의 진상을 그대로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호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선종사를 쓰다가 그때 이제 돈황에서 문헌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사료하고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종사를 쓸 때 그 돈황 사료를 많이 참고하면서 그 선종사를 다시 쓰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자료들은 대형 박물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도 한때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에도 상당수가 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정 13년, 그러니까 1924년 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했어요. 그것을 대정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정신수대장경이 고려 대장경이나 송나라 대장경이나 원나라 대장경이나 명나라 대장경과 다른 점은 이 돈황에서 발굴된 불교 자료를 거기다가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신수대장경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수대장경 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역대 법복기, 돈황본 역대 법복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선사는 돈황에서 발굴된 후기의 조작과 가필이 가해지지 않은 역대 법복기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의 아류이고 소국을 자처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법통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가사가 달마를 통해서 중국의 육조 해능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한국의 무상선사에게 전해진 사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선종의 10대 계파의 하나인 정중종을 창정하고 중국인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서 한민족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자랑스러운 무상선사를 오늘 우리 한국인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알아야 하고 내일을 살아갈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하고 또 이를 널리 세계의 인류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놓인 조그마한 먹잇감을 놓고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들이여, 이제 경제 대국에서 다시 역사 문화 대국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을 잃어버린 무상선사를 되찾는 일로부터 시작합시다. 무상선사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